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네,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읽고 한통용 방송 26년 2월 10일 방송 김민수 윤 어게인론 지선 못 이긴다.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이다. 근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대신 답을 한번 반응을 한번 써봤는데 내가 안는다고 내가 안기냐?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그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그구들한테 답변을 하실 건지. 안겠대. 아이고 징그러. 안겠대요. 너무 징그러워요. 정말 얘네들이 선거 때가 되니까 어디 아픈 건가요? 못 먹을 걸 먹었나? 왜 그러지 얘네들이? 정말 성추행 아닙니까?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 게 막 안으면 이거 성추행 아니에요? 예, 열정님, 비가 조금 오는 서울,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명청대전 정청래 밀리는 것 같던데, 위원정당에서 못할 바 걱정. 제가 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정청래가 굉장히 지금, 여유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지금 정청래가, 뭐, 코너에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사필 형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소중한 사람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치현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얘기한 대로 이 얘기를 갖다가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 아니에요? 윤 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긴다.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이다. 정말 얘네들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웃기는 얘기는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맥락이 나온 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한 가지 그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 얘기가 저는 약간 꽂혔어요. 자, 제2의 깐부 탄생, 야구 SK의 그 최태원 회장. 그런데 딸을 동반했다. 둘째 딸, 그리고 최민정. 이렇게 동반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난 거죠. 그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땡땡 치킨. 근데 젠슨 왕이 너무너무하는 치킨집. 미국 얘기예요. 한국 얘기. 미국의 치킨집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젠슨 왕도 자기 딸을 갖다가 메이슨 왕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이렇게 커플로다가 여러분 댁에 그 공식 회담 같은 걸 할 때 이게 그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3명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되게 세 명이 나가는 게 그게 이렇게 예의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동반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부 동반하는 게 예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딸을 동반했다. 물론 이제 뭐 후계자나 뭐 이런 의미로 딸 뭐 하기야 뭐 아들보다 딸이 똑똑하면 딸을 갖다가 잘 키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필이 꽂혔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딸을 동반해서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사실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 와이프 노소영 이제 뭐 이혼했으니까 와이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기에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1심에서는 최태원이 이겼고 2심에서는 다 뱉어내라. 조 단위로 뱉어내라. 그래갖고 시겁했다가 다시 대법원 가고 그게 말이 안 된다. 다시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최태원이 이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최태원 회장님의 그 다른 여성분하고 갖고 뭐 나가서 살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을 남겨놓고 그냥 나가서 그 새로운 여자하고 그랬고 그때 이게 소송을 갖다가 이게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노소영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노소영은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뭐 10년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냥 그러려니 그러다 돌아오려니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애들이 부축해서 아니 엄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엄마 아니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갖고 엄마도 엄마 거 챙기세요. 엄마도 엄마 갈 길 가세요. 이 얘기를 갖다가 아이들이 해서 결국은 소송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사자인 또 딸,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같이 겪은 또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슨 일, whatever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쨌든 간에 자식은 자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집안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잖아요. 재벌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벌 집안의 어떤 그 독특함, 그 승계를 누가 할 거냐,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이제 영화나 들어보면 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재벌 스토리에 그 보이지 않는 전쟁, 자식 간의 그 후계 구도의 전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역시 또 이 돈과 연결이 되니까 또 그렇게 좀, 껄끄러웠던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동반 여행도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갖다가 제가 느낀 걸 한번 나누고요. 예, 베롤커님 모두 반갑습니다. 예, 시원생활님, 뱀 같은 징그러운 비열한 놈들. 그거 들었고 당근젓고 폐역질 더럽게 해야 되던 것들이 어디 한동훈이라는 이름 더러운 이름에 올리나 위장 가면을 몇 개를 둘러쓰고 국민을 속으려 하나 극작 극우 는 특별대장일 뿐. 예, 그렇습니다.
또 유치원생 한동훈님 이어서 바로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자면 여러분 전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배현진 의원이 정치를 이렇게 잘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MBC에 있던 분 아니세요? 그냥 얼굴 그냥 예쁘장하게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이 험난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좀 전례를 했는데 야 누구보다도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배현진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정면 돌파하는 거잖아요. 먼저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보면요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 국회의장이 뭐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랑곳 없이 이 앞에서는 의장이 막 떠들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다가가서 굉장히 장시간 그 탁자에다가 손을 갖다가 딱 얹고 어,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카메라맨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배현진의 어떤 그 정치력, 또 배현진의 정면 돌파력,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채널의 이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도 핫피플 해갖고 배현진, 장도영 찾아가 직무정지 바라냐?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게 정말 내 직무정지를 바라는 거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지. 근데 그 영상에 보면요, 장동혁이 배현진의 그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춰. 그냥 눈 깔고 있어. 한 번도 배현진을 갖다가 쳐다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먼저 SN 한동훈 시작본부라는 이게 이제 그 뭐야 페이스북에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그룹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애견남 팩폭하는 테토녀 내 꿍꿍이 말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애견남 하남자 장동영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힘은 굉장히 요지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영 면전서 따진 배현진 이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냐? 직무정지하고 국정권 거두는 게 대표 뜻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성건 국민의힘 소장파 그 대안과 미래라는데 의원이 한 2, 30명이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소장파 의원들이 대안과 미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안과 미래의 뜻을 전한다 하면서 전한 게 뭐냐? 배현진 고성국 징계 논의 일체 중단해야 된다. 왜? 아니,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쪽에서는 배현진 징계하고, 저쪽에서는 고성국 징계하고, 아니, 이게 지금 당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만 이래도 중단해라. 지금은 지방선거에 집중할 때다. 지금 이렇게, 대안과 미래에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의견을 모았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인구 50만 지자체 중앙공천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거 철회해라. 이렇게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표가 윤리에 이래라 저래라 적절치 않다. 예, 당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희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대표가 윤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적절치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세우잖아요. 지금 그 윤리위원장도 장동혁의 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측근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를 미리 하고 세운 거잖아. 따지고 보면 윤리위원장 되면 누구 자르고 누구 자르고 미리 이래라 저래라를 다 얘기했잖아요. 너무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한다. 그리고 당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아니 왜 희생을 갖다가 왜 한동훈계만 해야 돼?
너희들도 희생하면 안 되냐? 희생을 왜 한동훈만 해야 되냐? 그리고 한동훈의 추종자들만 희생해야 되냐? 정말 어이없는 대답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잡경님, 그 위에, 아, 그 위에 좀 쓴 게 있어갖고, 아, 거기 건 이거군요. 사필경님 노소영 친정엄마도 이혼을 말렸다고 하네요. 돌아가시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너 갈 길 막아서 미안하다 했다 함. 네. 어쨌든 그 노소영 그 본인은 그 이혼을 그렇게 원체 한 10년 이상 그래갖고 그냥 참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노소영이. 예. 뭐 나가서 살던 들어와서 살던 신경 안 쓰고 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아이들이 나서서 엄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송을 결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주세요. 김옥승님, 국힘 지도부 사퇴하라. 이거는 사퇴 안 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들도 지금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지네들끼리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 이제는 한동훈이 제명되니까 결국 이제 외부의 적이 제거되면 이제 내부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다. 육시현 사원님, 제가 5월 가입할 때 추천인을 배현진 했는데 저번에 장동혁하고 스킨십 할 때 오해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요즘 선명한 여장부 행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추천인 배현진을 보구나. 아니, 정말 이 배현진 의원이 저는 정치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정치가 다워요. 이게 정치가 답다는 게 약간 좀 한동훈 스타일하고는 좀, 뭐 정치가 여러 형태가 있지 않, 스타일이? 근데 이제 한동훈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정치인은, 그렇게, 아까 그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예, 친하게도 지내고, 때로는 이렇게 정면 돌기도 하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가는 게 정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마이웨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또 무식하게 장동혁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래도 안 되고, 그럼 간신 얘기 됐죠. 그러니까 자기 지조를 지키면서도, 때로는 좀 유하게, 때로는 강하게 이 완급 조절을 적절히 잘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배현진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오늘 썸네일로 쓴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문화일보 속보로 김민수 윤 어게인 지선 못 이겨. 그러니까 윤 어게인으로는 지선을 못 이긴다는 거야. 전환길 요구에 지도부 첫 공식 발언. 전환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환길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 태도를 분명히 해라. 장동혁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네가 윤을 자르면 우리는 너를 자르겠다. 너하고 절연하겠다. 네가 한동훈을 갖다가 품으면 우리는 너를 절여. 그러니까 한동훈을 자를 거냐 아니면 윤석열을 품을 거냐 결정을 해라. 지금 이렇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압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김민수가 이 발언을 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다. 윤 어게인 지선 못 얻는다. 자, 그러면 신동욱은 이게 똑같은 극우죠. 예? 극우의 대표 행동대장들 아닙니까? 신동욱도. 자, 신동욱은 지금 어떤 전향길의 압박 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향길은 자꾸 윤석열을 절연할 거냐 아니냐를 갖다 확답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할 이유가 없다. 그냥 신동욱 국힘 강성 노선 변경 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제명한 이후에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신동욱은 굉장히 김민수를 커버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국민의힘 노선 변화이고 윤 어게인 외쳐선 지선을 못 이긴다.
부정선거 주장 행위는 고립된 선명성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주의자하고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 사람 한동훈도 이제 없다. 잘라냈으니까 이제 당의 아원이 아니죠. 근데 한동훈도 분명히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잘려나가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김문수의 이 논지하고 지금 장동혁이 그 뭐야 인터뷰 이게 뭐 어디 나와가지고 이제 문화일보 그 유튜브에 나와갖고 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물어봤겠죠. 아니 지금 뭐야 전형질이 교육하자마자 태도를 밝히라고 그러는데 그럼 절윤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갈 겁니까? 품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냐?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밝힌 게 없어, 사실은. 아니, 계엄에 대해서 뭘 밝혔는데, 뭐, 사과를 한 거야? 아니면 계엄을 지지한 거야? 탄핵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 거야? 아니, 뭐, 절연을 하겠다고 그랬어, 언제?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밝혔대. 밝혔대, 어쨌든. 밝혔다고 우겨. 그게 변화된 게 없다. 그 다음에, 절연은 분열 프레임이다. 당내 의제를 올리면 분열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엄 탄핵 절연 윤호개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입에 담지 말라. 금기어라는가. 왜? 그거는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분열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이제 모두 힘을 합쳐갖고 지방선거를 이길 생각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김민수가 굳이 지방선거를 갖다가 이겨야 된다. 이러다가는 필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왜 한동훈 지지자를 끌어들였을까요? 김민수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고 갖고만은 지선을 못 이긴다. 이, 이 뭐야. 장동혁하고 김민수하고 신동욱하고 한통령 채널을 보는 것 같아. 한통령 방송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지방선거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에 뭐 당선이 뭐 100만 표 차이로도 당선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는 뭐 구청장, 시도 뭐 서울시처럼 클 수도 있지만은 또 시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다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표가 당선과 이게 낙선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뭐 20만 표, 30만 표 차이로 총이 20만, 30만이 안 되는데 한 투표에도 20만,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당선이 된다고요? 결국은 그냥 몇백 표, 몇천 표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 지지자들은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국구잖아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사는 사람이 성동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아예 투표장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국힘 찍는 거는 이거는 다 포기했고 한동훈 지지자는 내가 이 민주당 국힘을 목적은 국힘 폭망이야. 한동훈 지지자들은 국힘을 폭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선거장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폭망하겠죠. 또 다른 부류는 뭐냐? 두 번째 초이스는 확실하게 폭망시키기 위해서 선거장에 가서 그냥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내가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은 뭐야? 국힘을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류를 갖다가 얘네들이 못 읽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저도 필리핀에서 그거를 읽는데 아니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읽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들도 알 거야. 장동혁이나 김민수나 신동욱이나 다 알 거야.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번에 열받아갖고 제명 때문에 열받아갖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안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민주당 역선택을 해갖고 국민을 폭망시키거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극우들이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지지자들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속내가 나왔잖아, 지금. 김민수가 굳이 찍어갖고, 예? 이게 예를 들어 뭐 중도를 달래야 된다. 중도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다들 아는 거야. 한동훈 지지자, 이 15,000명이 모여갖고 이 잠실체육관에서 외쳤던 그 한동훈의 지지자, 20만 명이 모여갖고 여의도에서 띠를 두르고 여의도를 포위했던 이 한동훈의 지지자, 그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지지자들도 어떻게든 이 구구 쪽으로 끌어들여갖고 이번에는 찍게 해야 된다. 국힘의 후보를 찍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한동훈이 필요하다. 한동훈이 엄청 압박할 거예요. 벌써 백이종군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잘린 건 잘린 거고. 그렇다 해서 너는 백이종군 해갖고 유세장 돌아다니면서 김민수 손들어주고 장동혁 손들어주고 그렇게 해라. 뭐 신동욱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그래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지지자를 또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윤어게인 이걸 갖다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어게인으로는 지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행위는 선명된 고립성이다. 그럼 또 이 얘기를 듣는 전향길 고성 열받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또 부정선거론자들 아닙니까? 이 떡을 양손에 쥐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분명히 질 거고, 뭐 이거 지방선거 해마나 마나 이거 완전히 망할 거고. 한동훈 지지자를 끌어들이려면 이쪽을 좀 밀쳐내야 되는데, 이거 밀치니까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2일 날, 자, 박성원 수석 대변인이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한동훈 쪽으로. 어쨌든 한동훈 지지자들을 달래서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한동훈 자른 다음에 그래도 한동훈은 그냥 나가도 돼. 한동훈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한동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투표에서 실질적으로 표를 행사할 한동훈의 지지자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을 달래야 돼. 한동훈은 오지 마.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말만 해. 찍으라고 말만 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쪽으로 올라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2월 2일 날 박성호는 윤호겐 세력 관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저께가 뭐요? 3일 안에 장동혁 입장 밝혀라. 절연할 거야. 한동훈하고 같이 갈 거야. 같이 가면 우리는 너를 자른다. 자, 어제 뭐라고 했냐면 박성훈 개인의 의견이다. 장동혁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수는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 해야 될 국민이다. 윤어게이론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주장이 고립된 이거 언론에 나와서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영길한테는 그 제가 SNS 보니까 뭐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정말 얘네들은 이게 약간 조폭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모가지 손모가지 걸어라. 너 국회의원직 걸어, 시장직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 뒤에서 전향기라고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전략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게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전략이래.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동훈진을 품기 위해서 이거 윤호기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하고 이게 끌어안고 뒤에서는 뭐예요? 전향길한테 이거 전략이니까 그냥 이건 전략이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윤어게인 해야지. 그 얘기예요. 윤어게인 해야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의 형제인데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전향길이 그걸 깠어요. 김민수가 한 얘기를 갖다가 전향길 말 김민수가 바지가랑이 붙어지면서 기다려달라 설득을 했다. 형님 오해야. 이거 전략이라니까 본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했다.
네, 전향길 김민수 장동혁 입장이 아니라고 연락 왔다. 그 윤호겐 세력과 갈등할 수 없다. 그 장동혁 입장 아닙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전향길 윤전원 물으니 김민수가 노 답변했다. 야, 그러면 윤절연 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노예요. 어떻게 윤을 절연해요? 우리 예? 한 배를 탄 사람인데 아니 제가 감옥 가서 면회까지 간 사람인데 무슨 절연을 합니까? 이렇게 극구 부인을 했다는 거야. 전향길 말에 의하면 이중투레이죠. 예. 왜 이중투레예요? 어쨌든 얘네들 배지는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서울시장은 되고 싶고 무슨 뭐 경기도지사는 되고 싶고 강원도지사는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욕심은 있는데 이대로 되면 뭐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중 플레이를 시작을 했다.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신동욱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 와서 이제 막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김민수 발언에 대해서 윤호개인으로는 못한다. 폭망한다. 한동훈 지지자를 품어야 된다. 신동욱 의미 있는 발언이다. 강성 지지층의 이해를 호소하는 취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이해해줘. 아이, 그래도 우리 후보들이 그래도 당선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중 플레이 하는 거니까 내 본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 무조건 찍어야 돼.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이중 플레이 해갖고 한동훈 지지자를 잘 꼬셔서 잘 달래갖고 야,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 같은 보수 아니냐. 우리 폭망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잘 꼬셔갖고 사탕 발림을 해갖고 어떻게든 찍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강서지지자들. 지금 친한계 반응은 뭐냐? 박정아 해석이 안 된다. 이중풀이 해석 안 된다. 여기서는 이 얘기, 저기서는 다른 얘기. 얼굴 확확 바꾸는 중 병검을 떠올려. 야, 여러분 병검 그거 신기해요. 예, 정말 한번 보시면 신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얼굴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안상훈 의원, 윤어게인과 정치적 위장 이혼을 하고 있다. 오염된 메신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위장 이혼, 이중 플레이니까 뭐 위장 이혼이죠. 그래서 지금 신동욱이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도 조금 우리 강성지지층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페이크 쓰는 거고 트릭을 쓰는 거니까 열받아 할 필요 없다. 선거 끝나면 우리는 다시 뭐야? 똘똘 윤어게인으로 뭉친다. 다만 선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쇼를 하는 거니까 강성지지자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 우리를 갖다 때리지 마라. 이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트릭을 쓰려면은 좀 감추고 사기를 쳐. 이건 나 사기 치민다고 대놓고 지금 사기치는 중 이렇게 하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더 열받아갖고 이 말 투표장 안 가려던 사람도 이 투표장 나가갖고 민정 찍을 것 같아. 더 열받아갖고 이런 이런 뭐 같으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영희님, 예전에 배현진하고 장동혁은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할 당시 행사 같이 있던 모습이 친해 보였음. 그러니까 이 배현진 의원이 제가 정치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정치를 하면 가능하면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그러니까 뭐야 극우에 휩쓸려 갖고 또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한동훈 잘렸을 때는 자기가 그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당대표 사퇴해라 서명 16명 서명 맞아요. 또 그 이번에 이 윤리위원회 회부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을 제명시켰을 때 배현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판장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당대표 사퇴해라. 라는 연판장을 주도적으로 돌렸다. 그게 핵심 이유 중에 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이. 김영희님, 배양전환하는 건 그구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 그렇죠. 쪼그라들고. 제가 이게 영남의 그냥 지방당이 될 거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쇼지를 하는 건 지선 폭망하면 한동훈에게 덤탱이 씌우려는 듯. 아니, 이거는 이미 아니,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어. 이번에 토크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선 지금 남았잖아요. 6월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선에 폭망할 걸 갖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원인을 갖다가 한동훈 자기한테 찾고 있다. 한동훈 때문에 폭망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아직 선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동훈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선거 망했다를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다. 이건 뭐 한동훈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네,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님 이미 질 건 아니까 나중에 지면 한동훈 때문으로 몰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김영희님, 저 머리질이 한동훈 제명하고 나서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표걸? 국힘 안 찍어. 민주당이나 국힘의 개찐도찐이다. 맞습니다. 서평영님, 이번 선거에서는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시다.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네, 열정팀이 창당하면 너무 좋을 텐데. 탈당도 못하고. 아쉽네요. 현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시간상. 제 방만 오늘은, 당첨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KHD님, 차기 대통령 한동훈. 열정님, 전환길에게 장동혁이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아, 이 전략적이라는 거는, 김민수가 얘기했대, 김민수가. 아,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략적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김민수가 전향길한테 얘기했다고 전향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기치는 중, 이렇게 맞박에 써붙이고 그러고 있다. 근데 전향길이 왜 그걸 깠을까요? 전향길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어겐이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윤어겐을 똘똘 뭉친 사람이 핵심이 뭐예요? 김문수, 신동우, 장동혁인데 그런데 갑자기 장동혁이 그런 얘기 금기어다. 앞으로는 윤어겐이니 무슨 절연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또 윤어겐이 요새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주장은 고립된 선명성이다. 한동훈 지지자들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환길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깔 수가 없어.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길.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간청을 하더라. 설득을 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윤호개인이 진짜 입장이 아니다. 그 절연은 안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분명히 내가 확답을 받았다. 윤저련 물으니 김민수가 노라고 답변했다. 이런 걸 갖다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향길도 10만 명의 아주 특공대들이 전향길이 얘기했어요. 전향길이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10만 명을 갖다가 당원 가입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장동혁이 당대표 내고서 3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규 당원들이. 물론 한동훈 지지자도 들어왔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은 그냥 몇만 명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지금 국힘에 나올 상황이지, 탈당을 할 상황이지, 입당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30만 명, 장동혁 당대표 위에 30만 명이라는 건 뭐예요? 다 전환길, 자기가 10만 양병설을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10만 명 들어가세요. 거기다가 뭡니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렇게, 너무, 정광훈의, 제일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뭐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30만 명의 실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향길이 그렇게 10만 명을 들여보내고 하고 지가 까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양희님, 한동훈 지지자는 많이 안 들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왜 많이 안 들어가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지지자들은 문외한이 아니라, 아니, 들어가라고, 할 때를 갖다 들어가라고 권해를 해야지. 지금 전혀 국힘은 새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저처럼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지지를 위해서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이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한동훈이 그냥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어 달라 얘기하니까 탈당을 안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 뿐이지. 아니, 당적이 없던 사람이 이 개판을 치는데 아무리 한동훈이 여기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해도 아니, 한동훈은 우문호가 될 수가 없어, 국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문호식, 예? 일본 수상과 그 비교하면서 일본 수상은 왜 그래? 일본 수상은 당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 주인이야. 한동훈은 국힘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질 수가 없어.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신규로. 예? 저처럼 볼모로 잡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 아직까지 당겨내고 있는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희님 말씀이 저도 동의합니다. 한동훈 지지자들 많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밀집해야 몇천 명 정도 많아요. 거리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힘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죠. 아, 예, 김영희님, 한동훈 제명한 건 처리하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국힘 찍어줄지 고민해보마. 근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들이 안 돌아가는 때박 굴리느라 애쓴다. 인간이길 포기연작자들. 예, 먹님, 김민수, 미친 인간, 완전히 또라이네. 그 사기를 쳐도 그럴듯하게 쳐야지. 이건 저 사기칩니다 하고 사기치면 게 넘어가요? 예, 열정님, 위장위원,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예, 정순열님, 한동훈 대표님,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육천생한 누님, 구구 앞잡이들 수준이 참 한동훈 지지자들 무슨 구구 수준으로 보나. 윤 어게인 외치면 당권 잡고 한동훈 제끼는 순간 니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거고 니들이 특별되지 않는 한 국정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그저 극우 사이비 집단일 뿐 대우경북 믿고 그 안에서나 차려봐라 대우경북도 정신 안 차리면 더 이상 보수에 성질 수가 없다. 대구 경북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대우 경북 자신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이제 국힘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우리들한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죠. 제발 우리 찍어달라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걸하는데 이 오세훈에 대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 지키겠다. 오늘 오세훈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서울 지키겠다. 배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미운 자식 함께가 드러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서울 지키겠다. 자기 나오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아니, 공천을 안 주면 이 연일 지금 장동혁을 까댔잖아. 오세훈이. 그럼 장동혁이 공천을 주겠냐고.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탈당은 죽어도 안 한대. 탈당은 죽어도 안 한대.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서울시장 후보 나온다. 서울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장동혁하고 구구들이 사실 장동혁은 바이사장이니까 고성국이라고 얘기해야지. 고성국 전향길에 오세훈 안쪽. 지금 두 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오세훈 제끼면 뭐야? 나경원 아니면은 신동욱이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갖고 오세훈한테 공천권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이나 신동욱한테 해갖고 후보로 세웠다 치십시다. 그럼 뭐야? 서울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런데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는 또 안 나오겠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당권을 갖다가 나는 희생자고 그러니까 이 장동혁을 갖다가 잘라내고 내가 당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2년짜리 당대표 정청래처럼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2년짜리 그러니까 이 오세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6월 3일 날 지방선거 분명히 폭망할 테고 자기가 서울시장은 안 되더라도 그럼 뭐야 장동혁 물러날 거고 잘릴 거고
그러면 예, 다시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서울시장 어, 안 됐지만 서울시장은 떨어졌지만 당대표로 나가갖고 이 당권을 한번 거머쥐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정을 갖다가 누가 꿰들어 봤느냐? 뜻밖에도 홍준표가 홍준표가 그 심정을 꿰들어 봤다. 이렇게 홍준표 구청장에 밀린 오세훈. 이게 구청장이 민주당 그 지금 성동구청장 얘기하는 거죠. 구청장에 밀린 오세훈이 서울시장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나? 왜? 연일 장동혁을 까는 거 보니까 공천은 물 건너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을 물 건너갔고. 그러면 뭐야? 끝까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뭐냐? 이게 당대표 나오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홍준표가 감을 잡았다. 예, 저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육전 회원이 아니 당원 모집이 되냐고요? 왜 극우당 가입시키려고 하냐고 욕이나 먹죠.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극우당으로 봐요. 그것뿐인가요? 엊그제 업무 관련 대구 재산조사한테 아파트 이름 자체가 신천지 아파트 기가 쳐서 아파트가 신천지 대박일세. 네, 대박이에요. 자, 그래갖고 지금 그 오세훈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오세훈 서울시장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이게 그 뭐야 배 다니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이거는 지금 뭐 되냐면 거기 한강버스 있잖아요. 무슨 뭐 그래갖고 배로다가 뭐 출퇴근을 시키겠다. 이건 저는 한번 그 좀 때가 되면 수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감인데 네, 감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배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하세요? 한강 배로다가 출퇴근을 갖다가 한다는 게 그 명분이 그거야. 아니 왜 한강에다가 배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갖고 운행을 합니까? 그랬더니 서울교통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를 갖다가 이거 배를 타고 가면은 교통 뭐 막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갖다가 10시인가 11시부터 해. 그러면 출근을 갖다가 10시에 하나요? 우리가? 10시, 11시에 출근하는 회사가 있나요? 정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출퇴근용이면 배값이라도 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가 출퇴근하면 뭡니까? 버스, 전철, 지하철, 그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운임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몇 배가 비싸.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출퇴근하죠? 예?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획 자체가 이게 출퇴근용이 아니에요. 기획 자체가 출퇴근용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까이니까 결국 이러저런 핑계를 대는데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신강버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시민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무슨 놈의 한강버스?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이미지를 갖다가 확 구긴 게 이 한강버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말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서울시장 자리만 차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중간이 나가지. 괜히 뭘 갖다가 한답시고 무슨 한강버스 폭막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그 현직 시장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박원순이 계속 시장이 되잖아요. 그거는 뭐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이 계속 서울시장이 됐던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호한테 확 밀려버리네. 오차범위 밖으로 47대 33이야.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이길까요? 오세훈이.
오세훈은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세훈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막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데도 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뭐 충청도, 그 다음에 뭐 무슨 이 영남은 모르겠어. 영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영남 갖고 국힘은 박티식에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지금 딴 데는 전혀 가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티식에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오늘 다 출판 선언을 했는데 이진석 그렇게 해갖고 자기는 좀 희생당했다. 뭐 이재명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진석 대구 시장으로다가 출마 선언을 했고 어제 북권 소송을 했답니다. 드디어 우리가 얘기했던 유영아가 왜 우리가 감을 잡았죠?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와 갖고 장동혁의 당직을 중단시키는 명분을 삼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시 계속 박근혜 팔이야. 오늘도 출정식 하면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광장의 강풍에 휩싸여 고초를 겪는데 여러분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박근혜, 일만 열면 박근혜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갖다가 하겠네요. 왜? 대구시장이니까. 네? 지원 유세 하겠네요. 답은 뭐예요? 지원 유세 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네? 완전히 막 싹싹 빌어갖고 장동혁 갔더니만은 언론에서 묵매를 맞았다나요. 왜 박근혜가 나서갖고 왜 이 난리를 갖다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거길 왜 가십니까 도대체? 완전 모든 언론에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았겠죠. 네가 나를 갖다가 얼굴에 먹칠을 해도 똥칠을 해도 야, 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네? 유영아, 너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박 전 대통령 몸이 좋지 않아 지원 않을 것이다. 이게 삐져서 안 하는 건지 몸이 좋아서 안 하는 건지 저는 삐져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가 나를 갖다 그렇게 이용을 해먹어? 삐져서 안 하는 것 같다. 제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고 좀 절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둬야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불쏘시개로 너무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뭐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도 아직도 67분이 보고 계시네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우리가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한 700분 정도가 아니 지금 한 600분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00분만 눌러주시면 14,000명 구독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우리는 한심한 광경을 계속 보는데 이제 TV조선에서 생중계를 한답니다. 이준석 대 전환길 부정선거 끝작동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 지나고 25일 날 오후 4시에 TV조선에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걸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거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이 국힘은 한동훈이 오너십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국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게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안 나오는데 지금 SNS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김진태가 지금 뭐죠? 강원도지사잖아요. 여태까지 이 꽉 차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자기 몸살이고 김진태는 또 뭐하고 명태균하고 또 관련돼 갖고 구설수에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다시 출마하려나? 다시 강원도지사로 출마하려나? 왜 그러지?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생전 처음 삭발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 저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강원도민 3,000명이 국회에 모여 강원특별법
개정투쟁하던 중 여성분들까지 삭발하게 차라리 제가 대신 나였습니다. 잘라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를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특별법 즉각 통과시켜라 하고 국회에서 삭발하는 장면을 갖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자산가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그거 통계 갖고 올렸다가 이재명한테 완전히 찍혀갖고 싹싹 빌지 않았습니까? 상공회에서.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왜 올리겠어요?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쪼개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성이 잘 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돈이 대기업에 쌓이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걔네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전혀 별천지거든요. 지금 뭐 삼성에 위로받느라고 삼성 아들이 뭐 어쩌다 뭐 무슨 뭐 누가 어쩌다 뭐 삼성 가문에 뭐 누가 뭐 서울대 들어갔다 아니 걔네들이 서울대 들어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우리는 세금 내야 되고 당장 우리는 허리띠 돌려매도 답이 안 나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 지 살궁리만 하고 있다. 국민을 갖다가 외면한 채 자기 배지 달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아까 어떤 이제 정청래 얘기를 해갖고 잠깐 이제 정청래 제가 생각하는 정청래를 하자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녁 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갖다가 미루자. 그래서 지금 속보로 뜬 게 뭐냐면 지방선거는 민주조국당 사실상 무산됐다. 합당이 무산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지금 하고 있겠네요. 결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 합당을 갖다가 안 하기로 했다로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청래가 이거 미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명의 의원들 합당 관련해서 발언했다. 자, 170명 정도는 국회의원인데 그중에 이제 20여 명. 그리고 기사에는 대부분 합당 중당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이 뭐라고 의원총회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니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체리가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하게 결론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말고 깨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반응을 했느냐? 합당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거는 뭐야? 다 애당심이 있어서 그렇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 품을 수 있다. 반대하는 놈도 품을 수 있고 찬성하는 놈도 품을 수 있고 내 품은 하회의 같이 넓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정청래는 여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그 지금 이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건데 자 이제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갖고 여기 한 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여 명이 왜 연대를 했느냐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인물들 들어가 있죠. 뭐 이현주 강도 황교안 박사인데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반정청래의 새집결이 아니냐 이게 이거를 제가 어쨌든 정청래를 대응해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실을 맨날 쫓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국회 안에다가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한 7명이 모여갖고 정청래를 압박하고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겠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정청래를 지켜야겠다는 사람 뭐 이현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정청래의 민주당 장악하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의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70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정청래가 지는 싸움은 아니다. 이기는 싸움이다. 그냥 조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문재인이고, 그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정청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시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그 이재명이 저녁 초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 비공개로 했을 때 시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얘기도 시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장 나오겠다는 것도 시장합니다. 그런데 출판기념회를 갖다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 대행진인데 박찬대 그건 라이브 방송을 주죠. 그거 박찬대가 검은 싸락 눈이다. 이렇게 1, 2, 3 내란. 여러분 이게 출판기념회 한다는 건 뭐죠? 나오겠다는 거죠. 네, 인천시장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내가 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거기에 목숨을 건다. 배지로 움직인다.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배지를 달지. 그러니까 이것도 박찬대한테 좀 페이버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 하기 전에 이재명이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대통령이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밥을 먹이고 또 에피소드를 갖다 슬쩍 흘린 거잖아요. 예? 그 이재명 앞에서 대통령 앞에 저 시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바로 출판 기념회. 이 연관이 이렇게 딱딱 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서울시장 후보에 지금 성동구 조장 이 정원호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 이게 듣보잡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정원호라는 이름을 알기나 했나요? 그 전에.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왜 부상이 됐죠?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찍었잖아요. 정원호 성동구 조장. 서울시장갑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찍어주니까 득달같이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좌표를 찍은 이번에 인천시장은 누구냐? 바로 나한테 충성을 다짐했던, 충성을 다했던, 걔도 내가 한 자리 보장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박찬대를 찍어줘. 인천 분들, 인천에 좌파가 잡고 있는 인천. 이번에는 박찬대가 서울시장입니다. 하고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낸 거죠. 두고 봅시다. 박찬대가 인천시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만님, 장동혁, 전 윤통 아바타 내란당이다. 민주정당이 아니다. 말 바꾸기 쇼들 그만하세요. 역겹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 얘네들은 지네들이 얘기하면 그냥 품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얼른 가서 안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어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1일에서 2월 9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 없었고요. 슈퍼챗으로는 엘리아님께서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은 해경 강님이 믿음 1등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1시간 넘는 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방송은 잘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방송할 수 있었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수요일도 변함없이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션 생한동님, 준돌, 어그로 끌려는 수작일 뿐, 단계 조작인 거 알면서도 한동안 돌려가긴 하고, 그게 윤 어게인 세력하고, 짬짬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돌 굴리는 소리 요란. 눈도, 우리 군대 가면은, 눈동자 굴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돌 굴리는 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준돌이 국힘 장악한들 누가 저 얍삽한 중자들을 구겨올까? 한동훈 억가로 견제할 꼼수 부리고 그나마 한동훈 명분에 합세하는 노선을 정했으면 이미지 포장 쬐끔 됐을 텐데 늦었음. 차라리 차라리 이번은 그렇게 가는 게 좋죠. 괜히 그냥 어정쩡하게 한동훈을 마치 이렇게 지지하는 듯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입에서 저는 한동훈을 좋게 얘기하는 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맨날 무슨 뭐 검사 검사 티를 못 벗었다. 무슨 뭐 제가 나쁜 얘기는 다 해요. 예, 그냥 한동훈 쪽으로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아,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편이었어? 그런 순간 또 한동훈은 또 마이너스죠. 예, 어떻게 이준석하고 같은 편일 수 있냐? 마이너스입니다. 다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다가 유리부터 저리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갈 길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에 김문수, 한동훈 지지자도 우리가 안아야 할 국민이다. 이건 뭐예요? 아니 내가 안기기가 싫은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성추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 갑니다. 나는 너 싫어. 앉지 마. 징그러워. 앉지 마. 고소할 거야. 네,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님.